안세영이 던진 폭탄 발언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이어 대한배드민턴협회도 본격 조사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안세영이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서 당했다는 구시대적 악습 등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세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꾸준히 협회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안세영이 대표팀에서 다른 선수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했다는 것에 대해 협회는 김태규 회장이 직접 대표팀의 절대 다른 선수들에게 빨래나 청소 등을 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기간 중 보도된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16일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변호사, 교수, 협회 인권위원장, 감사 등 5명입니다. 다만 일단 이번 조사위에는 당사자인 안세영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참석하지 않는데요. 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은 현재 부상 치료 중이고 대표 선수들은 국내 대회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김학균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에게 관련된 사안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및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안세영이 지적한 사안 중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은 향후 법적으로도 다툴 만합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 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횟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나이는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셈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비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안세영이 저격한 협회의 규정은 나이를 제한했는데요. 여자 만 27세, 남자 28세라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제한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민간단체고 자율적으로 출전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수 중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 건 첨예한 경쟁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나 나이만으로 출전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시 명확히 밝혔는데요. 안세영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안세영은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안세영이 폭로를 터뜨렸을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여론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처음 안세영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중은 당시 쟁점인 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나 부상 관리 문제를 관료적 협회의 갑질 이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안세영이 좀 더 자세히 밝힌 이야기에서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협회의 갑질이나 비리에 관한 폭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던 대중은 돈 이야기가 나오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선 안세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었느냐는 비판인데요. 처음엔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돈 이야기 이후엔 반반으로 갈린 상태입니다.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돈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적과 실력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질타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사실 요즘엔 사회의 서구화, 합리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면서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돈 이야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걸 이번 논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가 돈 벌고 싶다고 이야기한 걸 많은 이가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도 사람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정당한 수입까지 포기하고 희생만 강요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비난하는 이들은 과연 자신들이 일한 것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도 만족할까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가대표든 누구에게든 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정당한 사회입니다. 계약금, 연봉 상한제에 대해선 실업연맹이 완화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좀 더 빨리 개선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배드민턴계가 시끌벅적할 때 안세영과 올림픽 결승에서 맞붙어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던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중국 매체에서는 허빙자오는 한국의 막강한 안세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신이 병목 현상에 빠져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은퇴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허빙자오는 준결승에서 붙었던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이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하자 이후 스페인 국기 배지를 쥐고 시상대에 오르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안기기도 했던 선수인데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은퇴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세영은 세계적인 선수가 한계를 느끼게끔 만들 정도로 굉장한 실력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이제서야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맘껏 순동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